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롱캔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저녁 시간에는요,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아주 판막이 비리 의혹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백현동 식품연구원 과거 부지에 대형 아파트 한 1200여 채를 지어가지고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준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왜 그러냐면요, 바로 대장동 사태에는 유동규가 있듯이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에는 누가 있느냐? 이재명의 2006년도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시행사의 임원으로 취업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데 우선 지역 이 변경을 갖다가 용도 변경을 하는데 원래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었는데요. 이것이 준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되면서 이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100% 본래 짓게 되어 있는데 10%만 지어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해도 좋다. 이렇게 또 이 용도 변경을 해줬어요. 그럼으로써 이 시행사에게 성남 R&D인데 시행사에게 약 3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분양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 왔었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런 또 이 특혜 의혹이 집중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허가가 나왔느냐, 이걸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 백현도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서 하도 협박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답변이 사실과는 정반대의 반대 답변을 한 거예요. 국토부가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남시에다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데 용도 변경은 계속해서 성남시가 반대해 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시행사에 임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로비 맨 앞장서가지고 작업을 들어가니까 성남시가 그동안에 한 8번에 걸쳐서 이러한 용도 변경 요청을 안 해주다가 갑자기 연경대통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압박을 해서 이 식품연구원 단지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백현동 이 아파트 건축 사업은 어떤 거냐? 옛날 식품연구원 부지에 말이죠, 아파트 1200가구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민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면적은 약 34,000여 평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그동안에 이 성남시와 국토부 그리고 성남시와 한국식품연구원 사이에 어떤 공문들이 왔다 갔다 했느냐? 2014년도 1월 그리고 5월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10월, 2014년도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요청을 합니다. 용도 변경 좀 해달라. 근데 전부 안 해줘요. 그러다가 그렇게 되니 그러면서 2015년도 8월에 성남시가 식품연구원에 그리고 또 12월에도 식품연구원에다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도 반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 1월에 말이죠, 이 백현동 개발 업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 본부장 출신 2015년도 이때 선대 본부장을 한 사람인데요. 이 선대 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를 임원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입을 하고 나서 딱 두 달 만에 성남시장은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요 용도 변경 조건부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 3월에 용도 변경을 허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4년도 그러니까 8월에도 거절을 했고요. 12월에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취업된 지 딱 두 달 만에 용도 변경을 조건부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말이죠, 이 백현동 용도 변경 보고서와 관련된 성남 내부 행정문서에 이재명이가 직접 서명을 해요. 그래서 2015년도 9월에 백현동 이 식품연구원 부지가 준거지역으로 4단계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요, 이 한 단계도 아니고
4단계씩이나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2006년도에 이재명 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했고요. 그 당시 분당갑 민주당 이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이재명 후보를 캠프에서 도와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백현동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이 김인섭 씨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직함으로 입주민들에게 개발 관련 송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진까지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김인섭 씨는요, 백현동 개발사업 동업자들과 법정 분쟁을 한 끝에 70억 원을 또 지급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추진이 됐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2014년도 1월, 5월, 10월 세 차례 협조공문에서 용도 변경을 협박했기 때문에 성남시로서는 불가피하게 승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이번에 밝혔어요. 그런데 당시 성남시는요, 국토부의 마지막 협조 요청이 있은 지 2달 뒤인 2014년도 12월 이 식품위원권에다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반려한다. 이런 공문을 회신하는 것으로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확인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면, 당시 성남시는 국토부로부터 공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 공문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러한 해명에 대해서 국토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이 위치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부지가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런 공문을 동시에 보냈다는 겁니다. 특히 4단계 상향은 성남시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영욱 장관도 이 국감에서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매각을 순조롭게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이번 국감에서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 얘기가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백현동 부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 장관은, 노영욱 장관이 얘기한 걸 보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하고는 판이하게 국토부 장관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녹지 지역에서 어떻게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업그레이드 시키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국토부 장관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딱 잘라서. 그래서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러한 주장하고 이 국토부 현 장관하고 상황이, 이 발언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이재명이에 말하자면 위증 문제가 바로 여기서 또 제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 용도를 바꿔달라고 해서 허용할 수 없다고 기장을 했다.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때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 협박에 문제가 있어요. 방점이. 이재명 지사는 말이죠.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공공기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8,000여 평의 R&D 부지를 취득했다. 이러면서요, 이 녹지지역에서 준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용도 변경이 된 것은 바로 국토부의 협박과 압박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영욱 장관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21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여기에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기존 청사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었고, 국토부가 매각을 위한 용도 변경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용도 변경만 요청해달라고 한 거지, 핵심은 뭐냐면 녹지에서 어떻게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이 용도가 변경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준주거지구 되는 바람에 용적률을 엄청 높여주고 그래서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이 특정 회사에 집중됐다 이겁니다. 이 특정 회사에 김인섭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이 취업하니까 달라졌다. 여기에 의혹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 장관은 용도 변경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안 했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자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었고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런 게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영욱 국토부 현 장관은요. 당시 2015년도 이때 부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2015년도 이때 기재부에서 재정업무관리관 차관보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성남시장이던 2015년 4월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3만여 평에다가 녹지 지역에서 1, 2,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건너뛰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라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2015년 4월에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사업을 시행한 민간회사인 성남 R&D PFB가 2015년도 1월에 이 후보의 축구인 김인섭 씨를 영입한 지 8달 만에 15년 9월에 부지 용도 변경을 확정한 거. 이것이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혜 의원은 국감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깎아지는 옹벽이 버티고 있어서 아파트를 짓지 못할 곳이다. 2년 동안 아파트를 못 짓다가 이 후보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 금방 용도 변경이 됐다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대장동과 이 판마기 사건, 판마기라는 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말이죠. 성남 R&D PFB 이 민간 사업 시행사인데 여기에는 아시아 디벨로퍼가 대주주로 되어 있고요. 부국증권도 들어가 있고 NH 투자증권도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곳이 공동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배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시아 디벨로퍼가 수익 얼마를 올렸느냐면 497억 4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부국증권은 378억 4,800여만 원. 그리고 NH투자증권은 205억 4,600여만 원의 말하자면 배당 수익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 디벨로퍼는요. 정모 회장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 8달 전에 이재명 지사의 예측근인 바로 이 김모 씨를 영입한 회사예요. 그리고 NH투자증권 여기는 이제 18.69%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율로 따지면 여기는요 100% 정 회장 부인 윤모 씨 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모 씨 지분이 증권사에 유가증권 신탁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거 특정 금융 신탁한 건 대장동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700억 원의 이익을 부부가 다 한꺼번에 복식해버린 거예요. 700억 원의 이익을. 이 700억 원의 이익을 다 독점한 걸 보면 이 화천대유, 김만배가 이익을 독점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식품연구원과 관련된 이 의혹,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가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부터 남욱한테 구획도 당신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정황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남욱도 그러니까 김만배 유동규한테 말이죠. 돈을 주게 된 뇌물의 발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남욱 변호사한테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서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먼저 유동규가 제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장동 개발 방식이 확정되기 2년 전부터 유동규가 아주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남욱을 불러들이게 된 하나의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동아일보 보도로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만든 이 공소장을 보면요, 유동규가 말하자면 3억 5,200만 원, 이
특가법상 뇌물수뢰죠. 그 다음에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700원 혐의로 기소하면서요. 이러한 내용 사전에 남욱한테 약속을 해줬다. 이 내용이 처음으로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동규는요. 2012년도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했던 남욱을 소개받아요. 그리고 이제 최윤길은 2013년 2월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해서 같은 해 성남시 100% 출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규는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 한 달 뒤에 2013년 그러니까 3월에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하면서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남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정영학, 정재창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룸사롱과 그리고 일식집에서 총 3억 5,200만 원의 현금을 유동규한테 전달한 것으로 공소장에 딱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걸 보면 유동규, 그 다음에 남욱, 물론 이제 정영학, 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뇌물 의혹이 사실상 이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요 상당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말이죠. 제가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리마인드 해드린다면 구체적으로 700억 원을 어떤 방법으로 주기로 했느냐, 남욱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4가지를 상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언홀딩스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만배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만배가 일단 수령한 다음에 이거를 증여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남욱 변호사를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후 명의신탁 소송을 통해서 대신 지급하는 방법, 이 4가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시나리오까지 짰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금년이죠.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김만배가 700억 원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비밀 작업을 한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대장동 사태에 관한 이 남욱과 이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의 비밀 협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